이번에 배워볼 파트는 원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일단은 정의를부터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됩니다. 우리 요거 앞 시간에서요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했었죠.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의를 한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머무를 정자고 이게 점점자거든요. 머물러 있는 점,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고정된 점을 얘기합니다. 한 고정돼 있는 점에서 반대 개념으로는 동점이 있겠죠. 움직이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움직일 동 점점자거든요. 그래서 한 정점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취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x축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봐줄게요. 여기가 x축, y축, 원점. 한 정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요 점을 우리가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원을 제가 미리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은 좀 그림이 좀 예쁘니까 그렇게요. 한 정점에서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보고요. 자, 요 점의 y좌표를 b라고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은 한 고정되어 있는 점이 a, b가 되겠죠.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아보면은 얘가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예요.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원이. 그러면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구할 때 요 자취의 점을 자 제가 x, y라고 두면 편하다 그랬죠. 그리고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제가 임의로 r이라고 둘게요. 여기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그게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루트,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는 x차의 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게 이 두 점 사이 거리인 r이 되겠죠. 이해되죠? 우리가 루트를 실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버릴게요. 그럼 루트하고 제곱하고 안녕이 되고요. 안녕이만 남아주면 되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그 유명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돼요. 요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정보를 알아내셔야 돼요. 이 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인데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얼마였어요? a, b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a,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제곱 밑에 값이 이 제곱이잖아요.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a가 되겠죠. 얘도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이 얼마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억합시다.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원의 중심의 x좌표,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의 값이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제가 두 가지 구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등호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얼마다? r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r.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 r 맞잖아요. 요 표준형상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게 원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요 가운데 중자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3,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가 2.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요. 여기다가 루트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루트 4는 2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원의 중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거진 반은 끝난 거예요. 알겠죠?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얘를 우리가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전개를 시킨 거를 우리는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에서 x-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 보이죠?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2, 얘는 복사했죠? 이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걸 갖다 우리는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를 전개시켜 버리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 안 보이죠? 얘를 전개시킨 걸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전개를 시켰는 게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전개를 시켜 볼게요.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 이거 먼저 쓸게. 플러스 y제곱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2ax. 자, 얘도 2ab 해주면요 마이너스 2by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제곱해주니까 a제곱이 됩니다. 얘를 제곱해주니까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r제곱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r제곱 이꼴 제로. 얘를 갖다가 원의 일반형이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얘가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책에는 일반형을 이렇게 적어놨을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본 거고 얘를 b라고 본 거고 이 전체를 그냥 c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은 자 이렇게 생기는 형태를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형을 갖다가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을 구하셔도 돼요. 반지름 길이도. 근데 그게 상당히 귀찮다라는 얘기죠. 물론 할 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봐라. 이 식과 이 식은 어때요? 같은 식이죠. 얘를 전개했으니까 똑같은 식이라고요. 그럼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도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은 얘와 동일해져야 되니까 a, b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같은 식이니까 원의 중심이 같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굳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마이너스 2a가 a가 됐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a가 a가 되는 방법은요. 얘에다가 반을 해주면 돼요. 반 해주면은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a가 되죠. 얘의 부호를 바꾸세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지. 굳이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원의 중심 정도는 구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번에 원의 중심의 y좌표는요. y의 개수 보이시죠? y의 개수를 반해줘요. 반해주면 2분의 1 곱해주면 되죠? 2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닙니까? 얘의 부호를 바꿔요. 그럼 b 되는 거 맞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형상에서 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x의 개수를 반해서 부호 바꾸고 원의 중심의 y좌표는 y의 개수를 반해서 부호 바꾸고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은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구해졌다면은 각각을 제곱하세요.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 오케이? 그냥 외우는 거야. 공식처럼. 그 다음에 x, y 안 붙었는 얘를 상수라고 봅시다. 요 상수항을 빼주면은 얘를 빼보세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안녕이 되고 누구 남아요? 그렇지. r제곱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제곱을 구할 수가 있어. 일반 형상에서는 우리가 원의 중심이 x좌표, y좌표 각각 제곱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주면 누구 남는다? r이 남는 게 아니야. r제곱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루트를 세워주면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루트를 세워주면 반지름의 길이 r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내려서요.
얘를 한번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얘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 요거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얘제곱 먼저 할게요. y제곱 플러스 2ab 해주면은 6x가 되죠.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4y가 되죠. 얘제곱 해주니까 9고 얘제곱 하니까 4인데 4 날라가고요. 플러스 9만 더 적어주면은 얘를 전개시킨 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같은 식이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져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반 영상에서 굳이 완전 제곱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바로 원의 중심을 구하자는 거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렸죠. 원의 중심 x좌표는요. x의 개수를 반해줘 보세요. 반해주면 2분의 1 곱해줘서 3이 되겠죠. 부호를 바꿔줘 보세요. 와우, unbelievable 같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y 개수를 반해보세요. 마이너스 2. 부호 바꿔보세요. 2. 보세요. 똑같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r제곱은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13이 되겠죠. 그 다음 빼세요. 무조건 상수항을 빼세요. 상수항 9가 돼 있죠. x, y 안 붙었는 거. 그럼 r제곱은 얘가 계산해 주니까 4가 되고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아닙니다. 그냥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 개념이니까요. 예, 음수는 버리시고 r이 2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게 원의 방정식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사항적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A등급 문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려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여기가 3 적으시면 큰일 나. r제곱짜리입니다. 여기는 9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루트를 세워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해석해주면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 0.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 0이죠. 원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원의 중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1252번입니다. 중심의 좌표가 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 얘 제곱 해주니까 36.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해석해보세요.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2.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 마이너스 1. 틀렸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해주면 돼요.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에 r의 제곱. 예, 여기다 루트 세운 게 반지름이니까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다음 문제 볼게요. 1253번입니다. 원의 중심이 얘면서요.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항적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여기가 x축, y축 원점이라고 봤을 때 점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5,2입니까? 마이너스 5,2니까요. 한 요쯤이 원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요번에 x축에 접해야 되는데 x축에 접하는 원이라 하면은 이렇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가 반지름의 길인데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죠.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여기 와야 되니까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 돼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보세요. 원의 중심이 얘면서 x축에 접하잖아. x축에 접해버리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는요.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바로 반지름입니다. 반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대로 y좌표. x축 반대 y, x 반대 y. y, 원의 중심이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왜 절대값이 붙냐면요. 얘가 만약에 x축에 접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x축 아래쪽에 이렇게 접해버리면은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 양수 개념이니까 예, 음수는 안 되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요. 이해되겠죠? 네,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원의 중심이 4,1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림을 그려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눈치껏 y축에 접하잖아요.
그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는 반대로 원의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돼요. 오케이? 아까 전처럼 이렇게 그려보시면 해결이 되겠지만 하나 기억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의 중심이 4,1이니까요. x-4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1254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1255번입니다. 원의 중심이 얘면서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사항적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x축 잠깐만요. 7,-7이죠. 7,-7은 4, 4분면에서 접하는 거네. 자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어이구야. 자, 좀 못 그렸는데 그냥 대강 봅시다. 여기가 x축, y축 원점이라고 본다면은 7,-7이니까요. 여기죠. 7,-7 얘가 원의 중심이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됩니다. 얘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요 길이가 7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원 방정식 작성해주면은 x-7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7의 제곱은 r제곱, r이 7이니까요. 제곱해주면 49가 되겠죠. 요게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고 얘기하면은 원의 중심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x좌표에다 절대값 씌워도 되고 아니면은 y좌표에다 절대값 씌워도 반지름의 길이는 나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절대값 씌워주면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정 헷갈리시면요. 직접 그려보시면은 눈으로 보이니까 훨씬 이해가 편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원의 중심이 얘면서요. 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의 중심이 3,-4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죠? r제곱 처리해주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원이 무슨 점을 지난대요? 원점, 즉 0,0라는 점을 지난대요. 지난다? 뭐 할까요? 그렇지요. 대입이죠. xr에 0 집어넣어주면 -3 제곱해주니까 9가 될 겁니다. 플러스 y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4가 되고 제곱해주니까 16이 되겠죠. 이게 r제곱이 되고 그러면 r제곱은 25가 나오죠. 그러면 r제곱 자리에 25를 집어넣어주면 네, 우리가 원하는 원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정답이란 얘기죠.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r제곱 25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1256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7번입니다. 뭐 동일한 문제네요. 원의 중심이 얘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제곱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r제곱만 더 구해준다면 답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할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1 제곱해주니까 1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다 0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해주니까 4가 되겠네요. 얘가 r제곱이 되고 그럼 r제곱의 값이 5가 나오죠. 그럼 이 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정답입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제곱. r제곱이 5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57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볼게요. 1258번입니다.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항적으로 제가 원을 먼저 하나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은 자, 요게 요렇게 해요. 얘가 지름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름의 양끝점이 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제가 임의로 5,-2라고 두고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두고 마이너스 1,4라고 둘게. 이해되세요? 두 점의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딱 중앙에 무슨 점이 있다? 그렇지요.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함? 중점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배웠죠? 두 개 더하면 4, 2로 나눠주면 2, 두 개 더해주면 2, 2로 나눠주면 1 되겠죠?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반지름의 길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x 차의 제곱 2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3 제곱해주니까 9가 되고요. 플러스
4에서 1 빼주니까요. 3이 되고 제곱해주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8이 나오는 거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원의 중심 반지름이죠. 끝났죠? 작성할게요. x-2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루트 18이니까 제곱해주면 18 이렇게 되어서 125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259번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인데 세 점의 좌표를 주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라는 문제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세 점을 지날 때 원의 방정식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형 말고 일반형 사용하시면 돼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라 하면 뭐 사용한다? 일반형 사용한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이래 적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인데 여기 라지 a 있으니까요. 좀 보기가 그렇죠. 스몰 a라고 적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일반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합시다. 하나에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a, b, c 구하시면 끝나요. 0, 0, 0, 0 집으니까 c 이퀄 0이 나오죠. 아, c의 값이 0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죠. c는 0이니까 얘를 지워버릴게요. 이해되죠? 얘는 했습니다. 이제 요거 대입할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제곱해주니까 y자리에 1 제곱해니까 1이죠. 2가 되겠죠.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y자리에 1 집어넣어주면요. 플러스 b 이퀄 0 요런 식이 하나 나오죠. 이해되죠? 요번에 x자리에 4 집어넣고 y자리 요점 했습니다. 이제 요점 대입할 거예요. 4 집어넣고 0 집어넣어주면 16이 되고 0이니까요. 16이 되고 자 여기다 4 집어넣어주니까요. 플러스 4a가 되고요. 자 y자리에 0 집어넣어주니까요. 이거 다 0 돼버리네요. 이퀄 0 그죠? 이퀄 0 따라 쓰시면 되겠죠. 연립 안 풀어도 되겠다 그죠? 얘 일로 이항시켜주면은 4a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a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이게 6이 됩니까? 2 플러스 4니까요. 6.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6. c는 0이죠.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정답 적읍시다. 답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이퀄 0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5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답 틀렸는데 이래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왜? 하니까 그래요. 쌤 답은요 표준형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아닌데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학쌤이죠. 수학 선생님들이 될 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들이니까 얘를 적어도 맞고 표준형으로 적어도 다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표준형으로 적으시오 하는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적으시면은 물론 쌤 입장에서는 틀렸다 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아닌 경우에는 표준형을 적어도 답이고 일반형을 적어도 답이에요. 일반형 한번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조금 띄워주시고요. 요거 했죠. 그리고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조금 띄워주시고 이퀄 0 같은 식 맞죠? x제곱 앞에 계수 1이니까 반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예.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해주니까 4 마이너스 4 그래야 0이 되어서 원식의 변화가 없죠. 수학은 원식의 변화가 생기시면 안 돼요. 얘도 y제곱 앞에 계수 1이니까요. 반의 제곱 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 제곱꼴로 나오거든. 그래야 표준형으로 나올 거고요. 반하면 마이너스 3 제곱해주니까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 얘는 0이니까 또 원식의 변화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시면은 xx 2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은 x 마이너스 2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 3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개 먼저 볼게요. yy 3 3으로 가시고 둘 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얘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3 우변으로 이항시켜 주면은 플러스 13. 여러분들 답지에 있는 답과 동일해지셨습니까? 그죠? 답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렇게 일반형을 적으시든지요 표준형을 적으시든지 둘 다 똑같은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이 세 점의 좌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세 점의 좌표를 줬을 때 원 방정식에 뭐를 쓰라고요? 그렇죠. 일반형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형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물론 원방정식 일반형은 여러분들 외우고 있으셔야 되겠죠. 당연히요. 이런 문제 풀려면은. 좋습니다.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요점 지나니까 대입할게요. 3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바로 9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9. 그리고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요. 3a가 됩니다. 맞죠?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0이 되고요.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돼요. 얘는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 3 집어넣고 0 집어넣으니까 9. 3 집어넣으니까 3a. 0 집어넣으니까 여기까지 다 0씩. 예, 맞네요. 이번에 요점 대입할게요. xr이 마이너스 3 제곱이니까 9. 2제곱 해주니까 4. 더해주면 1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a.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니까 플러스 2b. 그 다음에 c는 따라오시고요. 이꼴 0. 요렇게 해요.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 대입할게요. x자리 1, y자리 4 집어넣어주면 제곱해서 더해주면 17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요. a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y자리에 4를 집어넣어주면 4b가 되겠죠. 플러스 c. 예, 이꼴 0.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연립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어요? a, b, c 3개 있죠. 식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러면 a, b, c 값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연립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문자만 조지세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뭐 주유소 습격 사건 여러분들 영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걔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주인공인데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래요. 한 놈만 팬다 그래갖고 한 놈만 가고 막 패. 그런 영화에 있었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있었는데 좀 많이 오래된 영화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영화였을 수도 있어. 그 유명했는 배우인데 그 친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데. 예. 아무튼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그러니까 C를 없애기가 제일 낫죠. C의 개수가 지금 다 1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C만 없애라고 해요. 한 놈만 패라고. 얘 두 개에서 C를 없애고 얘 두 개에서 A를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 두 개에서 C를 없앴다면은 요 두 개씩도 연립 풀 때 C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한 놈만 팬다 이럴 거예요. 이런 개념.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할게. 얘에서 얘를 바로 뺄게요. 요식과 요식을 빼는 거야. 자,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요식과 요식을 연립 푸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 빼기 적잖아요. 근데 바로 하겠다고. 이 정도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하셔야죠. 얘에서 에 빼주면요. 마이너스 4가 되죠. 얘에서 에 빼주면은 6a가 되죠. 자, 얘에서 에 빼주면은 부호 바뀌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6a. 자, 0에서 2b를 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얘에서 에 빼주니까 안 0이 돼요. 0에서 0 빼주니까 0이 되겠죠. 요런 식 하나 나오죠. Understand? 오케이. 자, 요번에 요 두 개 연립할 겁니다. 얘 두 개를 C를 없앴죠. 그럼 얘 두 개를 C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한 놈만 팬다. 이런 느낌이죠. 얘에서 에 빼보세요. 얘에서 에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니은자하고 이게 빼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바로 가자. 예. 이거 따로 쓰고 이거 따로 쓰고 괴롭잖아. 자, 얘에서 에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4a가 되죠. 얘에서 에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얘에서 에 빼주니까 안 0이 되고요. 0에서 0 빼주니까 0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두 개를 연립을 또 푸는 거예요. 오케이? 빼면은 마이너스 2b 사라지겠죠? 얘에서 에 빼주면은 안 0. 얘에서 에 빼주면요. 얘에서 에 빼주면은 10a. 얘에서 에 빼주면은 안 0. 이꼴 0에서 0 빼주면 0. 그죠? 오케이. a 값 나왔죠? 0. 이제 끝난 거예요. 그지요? a 0을 자, 편해 보이는 식에다 적으세요. 요게 좀 편해 보이는데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b 이꼴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b의 값 얼마 들어가지? 얘가 0 돼요? 마이너스 2겠죠. b의 값 마이너스 2 들어가주면 되잖아. 아니면 이 양식해서 양별 2로 나눠도 되고요. 이제 c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좀 편해 보이는데요. 뭐 이거 뭐 하셔도 상관없고요. a 자리에 0 집어넣고요. 예, c 구하시면 되죠. 얘 0이니까 얘가 사라지고요. 9 플러스 c가 0이 되려면은 c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a 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0x니까 0이 되겠죠. b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c 자리에 마이너스 9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9 이꼴 0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6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에는 또 표준형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형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빨리 만들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y 요거 했습니다. 바로 반의 제곱 갑니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2 반하니까 마이너스 제곱해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y제곱 볼게요.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꼴 0 그죠?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하시면은 x-를 전체 제곱이 되겠죠. 왜? xx 11 마이너스니까. 그죠? 요거 3개는 했습니다. y제곱 따라오시고요. 이꼴 얘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0 넘어가면은 플러스 10 요렇게 하면은 답지에 있는 답과 동일해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인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틀리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요게 봐라. x제곱 플러스 얘가 y제곱 마이너스 2y 그죠? 요거 반의 제곱해 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따라오시고요. 이거 0이니까 원식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x제곱 그대로 따라오시고요. 얘가 요거 3개 보세요. 요게 y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게 y가 되고 1 마이너스니까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0이고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10 요렇게 해주면은 답지 있는 답과 동일해지죠. 제가 너무 흥분을 했어요. 이상하게 이게 왜 x로 보였을까요? 아까 전에 아무튼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란 얘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1261번입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 구하죠. 이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제가 가운데 중자로 쓸게요. 이렇게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x가 없죠. x의 개수 0이죠. 반에도 0이고요. 부호를 바꿔도 0이에요. 0, y 개수 반해주면은 마이너스 5, 부호 바꿔주면은 5가 되겠죠.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고요. r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r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25가 되겠죠. 거기다가 상수항을 빼라 그랬습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11 돼 있으니까 플러스 11이 되어서 r 제곱은 얼마다? 36이 되고 그럼 r의 값은 6이 되겠죠. 여기다 루트를 세운 게 r의 값은 6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61번에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262번입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요. 반해주면은 3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3,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2 부호 바꾸니까 2가 되죠. r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요 13이 되죠. 거기다가 상수항 빼라 그랬으니까 상수항 12 그러면 r제곱은 1이 되고요. r의 값은 1이 되겠죠. 요게 126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반해주니까요. 3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3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1 부호 바꿔주니까 1 이러시면 틀려요. 이래주면 틀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유도했을 때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1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외웠던 거잖아. 증명을 했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누구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증명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로 맞춰줘야 돼요. 1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걸로 외웠는 거거든. 만약에 2로 했으면은 2로 외워준 거를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로 외웠으니까 1로 바꾸자고. 그게 싫으면은 완전 제곱꼴로 바꾸시면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돼. 그건 또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2로 나눠주니까 y 플러스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제 반에서 부호 바꿔주면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 x의 개수를 반해주면은 2분의 3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y 개수 마이너스 1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부호 바꿔주니까 2분의 1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r제곱 구할게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제곱해주니까 4분의 9 얘 제곱해주니까 4분의 1 더하고요. 상수항을 빼라 그랬습니다. 상수항은 2분의 1이죠. 다르게 쓰면은 4분의 2라고 쓰면은 약분해주니까 2분의 1 동일하죠. 그래서 r제곱은요 4분의 요거 더해주니까 10 2 빼주니까 8 그래서 약분해주니까 r제곱은 2가 됩니다. 그럼 r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 요렇게 처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1263번에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1 기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원을 나타낼 때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될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원이 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자. 요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우리가
허원이라고 그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제로가 되면요, 얘는 점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 원을 점원이라 그러고요. R의 값이 0보다 크면은 얘가 우리는 실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얘 두 개는 다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원만 달아요. 결국 원이 될 수 있다, 원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실원이 되란 얘기야. 그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원이 되라는 얘기고 반지름의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굴 구해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 구하셔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 구합시다. 원의 중심의 좌표 먼저 구해볼게.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3, 반해주면은 마이너스 1, 부호 바꿔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R이 아니고 R제곱의 값은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다가 x, y 안 붙었는 상수항을 빼주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R제곱이고요. 그럼 R은요, R은 여기다 루트 세운 거잖아요. 루트 10-k 이렇게 돼야 돼요. 즉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가 양수가 돼야 돼. 그지? 이 알맹이가 양수가 돼야지 R의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10-k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래 생각하자. 10-k, R이 양수가 되는 건 맞아. 어차피 10-k가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서 R제곱이 10-k니까 여기서 R제곱이 양수가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가 양수라 이거 양수라 똑같잖아. 10-k, 10-k.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문제들은 원을 나타낸다, 실원이 되기 위해서는 R제곱이 양수가 돼주면 돼요. R제곱이 양수가 돼주면 돼.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거죠. 책에는 R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기억하자. R제곱이 양수가 돼주면 돼. 오케이.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은 K가 작아지면 되죠. 누구보다? 10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요게 바로 126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원을 나타낸다, 실원이 되기 위한, 실원이라는 말도 사실 쓰진 않습니다. 원을 나타내기 위한 뭐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 하면은 R제곱이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요걸 좀 기억하자. R제곱이 0보다 커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구할게. 원의 중심은 우리는 R제곱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요 2, 얘를 반해주니까 K,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럼 R제곱의 값은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4 플러스 K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상수항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7. 이 R제곱이 0보다 커지면은 얘는 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얘 계산해주면요, K제곱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2차 부등식이죠. K제곱 앞에 계수 1, 양수 기준에서 크니까 4의 범위 아니죠. 그래서 K, 4의 범위 아닙니다. 그럼 얘를 등으로 놓고 K가 먼저 구하시라 그랬죠? K제곱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K제곱은 3,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죠? K는 4의 범위가 아니니까 작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또는 K는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잖아요. 큰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65번에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66번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앞에 원 앞에 직선 파트 있었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걔와 유사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 얘도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제로. 얘도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제로 이렇게 해주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얘다란 얘기예요. 얘도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거든요.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제가 진하게 설명드렸어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작성하라 하면은 직선의 방식 아닙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k배 0떼고 괄호 안에 다 적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y 플러스 10 이꼴 제로 이렇게 하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입니다. 왜? x도 2차, y도 2차거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이 여기잖아.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은 많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원이요. 아니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이 나오죠. 이해되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이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문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란 얘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이거 구할 거란 얘기지.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 2차들이 사라져. 그러면서 X도 1차, Y도 1차니까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기억합시다.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요. 어떻게 알아? K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할게요. 그럼 정리해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요. 그럼 얘는 안녕이 되겠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안녕이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2x, 4x니까 6x가 되겠죠? 자, 얘가 부호가 요것도 했습니다. 자, 요거 부호 바꿔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10y가 됩니다. 요거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3 이꼴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4 k배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꼴 제로 하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통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현이 뭐예요? 현이 뭐냐면은 두 원의 현이 뭐냐면은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죠. 예. 그러니까 요 원의 현도 되죠. 두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요. 요 원에서도 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요게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가 공통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돼. 그래서 위에 문제와 같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K자리에 누구 집어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돼. 이렇게 해요. 요거 정리하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해도 K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더라도 K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안녕 얘도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안녕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8x니까 4x가 되겠죠. 얘 했습니다. x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니까요. 플러스 6y 마이너스 2y니까요. 플러스 4y가 되겠죠. 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9 14니까요. 플러스 5 이꼴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바로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문제죠. 두 원의 교점과 1,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 먼저 작성해 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마이너스 5 플러스 k배 0떼고 적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꼴 0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된다고요. 그럼 사항적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이 두 개 있으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이 원이 뭐 얘라고 보시고요. 이 원이 얘라고 봤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교점이 여기죠. 지나는 원은 되게 많아요. 무한대로 계속 나오죠. 뭐 이런 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원도 있을 수 있죠. 무수히 많이 나와. 그런데 이 많은 원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이 점 때문입니다. 만약에 1,3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은데 요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 원 방정식이 얘인데 얘가 1,3을 지나야 되는 거야. 지나면 뭐예요? 대입이죠. 1,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k 값 구하시고 그 k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다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 주니까요. 제곱에서 1, 제곱에서 9 더해주면 10이 되겠죠. 여기다 1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8. 여기다가 3 집어넣어 주면요. 플러스 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합시다. 얘가 2가 되고요. 1에 계산해 주면 8이 되고요. 8에서 5 빼주면 3이 되겠죠. 요거 정리했는 값이 얼마다?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k 곱하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고 3 집어넣어주면 10이 되겠죠. 1 집어넣어주면 2가 되고요. y자리에 3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요래 계산해주니까 12 안녕이 되고요. 2만 남습니다. 자, 2k가 된다라는 얘기죠. 2k 적을게요. k 곱하기 2니까 2k가 뭐다? 네, 0이 되는 거죠. 그럼 k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얘를 어디다가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이제 완벽한 답이 된다는 얘기죠. k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버릴게. 요렇게 2분의 3 요렇게요. 분모 싫으니까 20 곱해버릴게. 다들 2 곱해주면요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자, 여기다가 한 번만 2를 곱해주는 거야.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하고 그럼 큰일 나. 곱관계잖아, 그치? 여기다 2 곱해주면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3이 남겠죠. 네, 여기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이 분배갈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y제곱,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2x,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16y,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2x 마이너스 16y 플러스 6 이꼴 0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26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하나 실수했다, 그죠? 마이너스 10,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죠? 요게 마이너스 16이에요.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얘가 플러스 16, 요렇게 처리하셔야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